그 얘기를 너가 고민이 있다고 했었어. 이제 너무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잠깐만 물 좀 마실게.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다라고 너가 얘기를 했었어. 나는 사실 너가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약간 그런 거 같았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느껴졌어. 왜냐면은 너가 이제 뭐 SNS에서 본 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느껴졌었거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 왜냐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그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에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뭐 그냥 내 감상으로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남들한테 이게 다 너의 그 생각이 다 까발려지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너랑 나랑 워낙에 가까우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이게 너가 그걸 보여준 거고 너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남들한테까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거라서 아마 그렇게 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거야. 돌아와서 이제 그리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새해를 넘어가기 전에 그 과거를 그러니까 연말이면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조금 더 새해 초보단 낫잖아. 그래야 이제 새해 초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거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뭐 그랬었어. 그리고 마침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것도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게임이란 게 어쨌든 나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그 세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임의 시선에서 이런 나와 그리고 타인과의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 자, 그럼 진짜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 왜 나는 유튜브에서 남들이 계속 쓸데없는 말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좀 알겠다. 벌써 5분이 되고 있거든. 자, 아무튼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 수많은 장르의 게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 뭐냐면은, 하나는 타인과 내가 비교를 하는 게임.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게임. 정말 이게 끝이야. 전부야.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게임은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에 내가 타인과 함께 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각자의 가진 성장 척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임이야. 정말 정말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가 있지. 리니지는 각자의 전투력과 강화의 척도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서열 같은 게 있고 그 서열 이제 각자가 만들어낸 서열과 각자의 뭐 혈맹과 같은 그런 사회들이 나뉘어져 있지. 그래서 이제 뭐 사람끼리 치고받고 혈맹끼리 치고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서로 그 경쟁력을 계속 꾸준히 자신의 그 전투력을 올려서 계속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게임이야.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전투력을 얻었을 때 그 사회 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아니 얼마나 좋아. 잠깐만. 너가 리니지의 대형 혈맹의 군주야. 그래서 너 딱 게임에 들어가면은 다들 막 형님 형님 하면서 엄청 막 찬양을 해줘. 근데 이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도 만나면은 다 그렇게 우쭈쭈 해주지.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근데
모든 리니지 시리즈가 이렇진 않아. 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리니지 시리즈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보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 얘기는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 맞지, 게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그 게임을 한 이유. 그러한 우위가 돈이 돼. 예를 들어서 사냥터를 이제 점령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제 성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뭐 세금을 뜯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냥터의 아이템을 혼자 독식한다든지 해서 그 아이템을 다시 팔아넘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명예, 그리고 돈, 정말 이 물질적이고 정말 이 노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어, 니지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과연 그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게임이 과연 경쟁만 할까? 그렇진 않아. 뭐 와우나 아니면은 뭐 메이플 같은 게임들도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보통의 게임들은 엔드 콘텐츠까지 가면은 뭐를 하지? 그래, RPG는 보통 레이드를 하게 돼 있지. 그럼 레이드에서 뭐해? 님 스펙 얼마임? 님 스펙 안됨. 스펙 컷당함. 빠이. 그러니까 자신의 스펙에 따라서 내가 이제 챌린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끼리 서로 체크를 해. 아,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얘는 우리랑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무리 경쟁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랭킹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게 크게 막 그 리니지 수준까지는 이제 그런 우위를 주진 않지만 어쨌든 랭킹 보상 같은 걸 주기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게임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를 좀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내가 매일매일 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나는 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런 부담에 시달리게 돼. 왜냐면은 내가 하루만 안 해. 그러면은 남들은 그 하루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야. 뭐 이제 콘텐츠 플레이뿐만 아니라 과금도 마찬가지지. 이 패키지를 지르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느리게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귀찮아도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 자체가 굉장히 강제적이고 숙제적이 되는 거야. 그 하나에 내가 이게 돈이 된다, 혹은 뭔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내가 여기 이 게임에 현타를 맞고서 한번 접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실제로 복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게임 콘텐츠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안 될 거고, 또 이제 그 성장의 컷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투력이 많이였는데 랭커였어. 근데 내가 1년 후에 돌아왔을 때도 전투력 많이 랭커 컷일까? 아닐 거야. 아마 2만, 3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왜냐면은 계속 상향 성장을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건 보통 온라인 게임이고,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어쨌든 서비스를 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 얘기한 거고, 물론 아닌 게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좌절감을 느끼기 굉장히 좋아. 왜냐면은 내가 노력하고 정말 노력하고 돈도 쓰고 했는데 내가 뭔가 강화해서 실패를 해서 무기가 터졌어. 그러면은 다 그냥 말짱 꽝인 거야. 그래서 리니지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 돈 쓴 놈이랑 안 쓴 놈이랑 스펙이 똑같아. 야, 그만큼 이제 운빨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야. 물론 운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타인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좌절감을 난 불어일으킨다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그리고 여담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나는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 시스템에도 다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 경쟁 같은 경우는 아마 회사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을 거고, 서로를 이제 내쫓고 서로 싸우고 내가 최고라고 우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스펙컷 같은 것도 면접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돼. 설령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지 않고 비교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이제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어. 뭐 그리고 너가 지금 전념하고 있는 그림에서도 뭐 SNS의 좋아요 수가 다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인생에 한두 번 겪고 그러니까 몇 번 겪고 많은 그런 뭐 취업이나 이런 뭐 취업이나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그런 좀 굵직한 경쟁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SNS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 그리고 나의 그 노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서 사실상 랭킹이 박혀있는 시스템이야. 만약에 좋아요 100, 남이 좋아요 100을 받았고 내가 좋아요 10을 받았으면은 나는 걔보다 못한 놈인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타인과 비교를 해야 하는 이제 게임과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좌절감으로 빠져들게 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선 기본적으로는. 왜냐면은 시스템이 원래 그런 거 어떡해. 너가 그런 게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지금 당장 근데 뭐 SNS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내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한번 더 해줄까?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이 어딜 것 같아? 생각을 해봐. 과연 사람들일까? 예를 들어서 리니지면은 그 게임을 해서 군주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 아니야. 사실은 NC소프트가 가장 큰 이득을 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임 회사가 가장 많은 이득을 봐. NC소프트 봐. 얼마나 사옥이 크고 얼마나 복지가 좋고 연봉도 뭐 물론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이제 어이버를 방송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업계 내에서는 어쨌든 잘 쳐주는 편이지 뭐 대기업 기준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야. 그거가 가능 그리고 그 아무튼 이건 넘어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리니지 파워다. 그렇게 아저씨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의 스펙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야. 그러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제 그 성과가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타인과의 경쟁을 마주하게 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언제나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언제나 음모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우선 여기서 끊고 다시 한번 할게.